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가동을 시작한 지 40년이 되는 한빛원전 1, 2호기를 10년 더 가동하기 위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에나 가부가 결정될 전망인데 계속 운전이냐, 이쯤에서 폐로냐,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1986년과 이듬해 연달아 상업운전을 시작한 한빛원전 1, 2호기. 40년 동안 운영되도록 설계됐는데 올 12월과 내년 9월 순차적으로 운영 허가 기간이 끝이 납니다.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설계 수명이 끝나도 가동을 10년 더 연장하는 운영 변경 허가 신청서를 지난해 연말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상 2년이 소요되는데 이르면 내년 한빛원전 1, 2호기의 연장 운영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심사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을 하면 제가 그런 자료를 준비를 해서 다시 제출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사이 설계 수명을 다하는 한빛원전 1, 2호기는 우선 가동을 멈출 예정입니다. 이보다 앞서 설계 수명이 끝나 계속 운전 승인 심사를 받고 있는 부산의 고리 2, 3, 4호기도 발전을 중단했거나 중단을 앞둔 상태에서 원안위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폐로냐, 재가동이냐. 이재명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무게를 두면서도 원전 역시 일정 수준 활용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설계 수명이 다 된 원전은 중단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정부는 소위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설계 수명이 만료됐더라도 안전성에만 문제가 없다면 계속 운전을 승인하겠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입니다. 원전 수명 연장 전망만으로도 주민 불안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그간에도 결함 사고가 반복되어 왔고 무엇보다 노후한 시설 자체가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게 지역 환경단체들의 우려입니다. 고준위 핵 폐기물 처리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짝퉁 부품이 들어온다거나 그다음에 1, 2호기 경락 건물을 부실 공사를 해서 76cm짜리 구멍이 발생됐다거나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 연장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돼야 될 것은 안전성입니다. 설비의 기술력과 장비가 아무리 뛰어나도 투명한 운영으로 시설 안전성과 운영 기간에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면 갈등과 불신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네, 요즘 살만한 전셋집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새 아파트는 분양가가 너무 비싸 무리하게 집을 구매하기보다는 전세로 수요가 몰리는 건데요. 가을 이사철이 다가옴에도 이 같은 전세난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시 풍덕동에 들어설 아파트 모델하우스. 개관 첫날부터 내부를 둘러보려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보증금과 달마다 임대료를 내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입니다. 주변 신축 아파트의 전세 가격 수준인데 내 집 마련이 아직 부담인 수요자의 관심이 컸습니다. 여기는 또 저렴하고 그래서 이제 살아보고 그동안에 10년 동안 돈을 모아서 분양을 받으려고 합니다. 방문객들은 요즘 살만한 전셋집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순천이나 광양 다녀도 여기저기 다녀도 전세 구하기가 힘들어서 내 집 마련하기도 힘들고 월세도 구하기 힘들어서 많이 힘드네요. 지역에서는 입지와 환경에 따라 1000가구 넘는 대단지 아파트도 전세 매물이 아예 없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한두 건 매물이 나와도 금세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집값은 계속 내리막인데 새 아파트 분양가는 상승하고 있어 일단 전세로 수요가 몰리는 겁니다. 전남 아파트 값은 10개월 가까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경기도 안 좋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집을 사는 걸 미루고 일단 전세를 이사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차를 찾는 것 같아요. 전세를. 업계에서는 가을 이사철까지 전세난 해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세 품귀로 월세 전환도 빨라지면서 안정적인 거주를 원하는 실수요자의 불안과 고민도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신안군 비금도에서 국산 바나나 첫 수확이 이루어졌습니다. 청년 농업인이 직접 재배한 스마트 농장 바나나로 신안군은 청년 유치와 고소득 작물 개발 모델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무게를 못 이긴 바나나 송이가 휘어지고 농부가 조심스럽게 자른 열매가 두 손에 안깁니다. 이곳은 신안군 팔금도 퍼플 바나나 농장. 6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스마트팜 온실에서 국산 바나나가 올여름 첫 수확기를 맞고 있습니다. 외국산에 익숙한 바나나지만 국내 재배에 성공한 이 농장은 농민 30여 명이 참여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바나나는 열대 과일이고요. 지금 기후 온난화 때문에 지속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맞는 것 같고요. 이 농장은 바나나 나무를 일반 소비자에게도 분양해 소비자는 내 나무에서 자란 바나나를 받아보는 추억을 얻게 됩니다. 직거래 이상의 가치를 판매하며 도시민과 농촌 간 소통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분양받은 이 바나나를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맛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신안군은 이처럼 청년 인구 유입과 고소득 작목 개발을 결합한 농업 정책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나나를 비롯해 애플망고, 올리브 등 아열대 과일을 중심으로 스마트 농장을 만들어 정착 의지가 있는 청년 농부에게 빌려주고 생산 기반과 기술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쉽게 접할 수 없는 작물인데 이렇게 신안군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좀 편하게 그리고 배워가면서 키우고 또 기술력도 얻어가면서 또 고소득 작물을 하면서 저희가 좀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다만 고온 습도 조절과 생산 안정성, 유통망 구축은 물론 염해와 토양 조건 등 섬지역 특유의 환경적 한계는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불러온 새로운 실험 속에서 청년 농업과 지역 농업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년동 해체 과정에서 덤프트럭 4,000대가 넘는 건축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호타이어와 건축물 해체 시공사에 따르면 내일부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년동 건물에 대한 본격적인 해체 작업이 시작됩니다. 시공사는 지상 3층 규모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와 건축 혼합 폐기물이 9만 2천여 톤, 25톤 덤프트럭 4천여 대 분량으로 예측했습니다. 금호타이어와 시공사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이어지는 해체 과정에서 소음 측정기를 설치하는 등 소음이나 분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3차 공모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주시가 유치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1, 2차 공모를 진행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 조건을 일부 완화해 이르면 이달 말 국가 AI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공모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부지와 전력 인프라를 갖춘 점을 장점으로 내세워 3곳 이상 기업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해 2027년까지 1엑사 플록스급 AI 데이터 센터를 비수도권에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2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념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정일성 기념 사업이 사업 변경 등의 여파와 맞물려 2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남구에 따르면 45억 원의 예산을 들인 정일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지난해 12월 보건공사 완료를 끝으로 현재까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상 보건공사는 지난해 3월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이념 논란이 불거지면서 9개월이 지난 후에야 완료됐고 내부를 꾸밀 전시 콘텐츠를 마련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사업이 멈춘 상태입니다. 역사 왜곡 도서가 광주 지역 학교에 비치된 데 대해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